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은 1798년 프랑스 출신 선장 스테판 제라드가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땅에서 많은 석탄이 매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사실 이 광대한 양의 석탄을 채굴하기엔 좀 힘들었고요. 이곳은 1845년까지 그저 작은 탄광촌으로 남게 되죠. 그러다 1854년에 광산 운영에 필수적이었던 철도가 개설되게 되고 2년 후인 1856년에는 첫 광산이 개발이 되면서 이후로 더 많은 광산이 우후죽순 개발됩니다. 게다가 당시에 미국에서 전 지역 산업화 바람이 불게 되면서 동시에 광산 산업이 호황을 누리게 되죠. 이곳은 그저 작은 탄광촌에 불과했는데 이제 광산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 사람이 몰리게 되고 그 인부들의 가족들이 이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결국 이곳은 인구 3,000명에 가까운 어엿한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자, 그쪽의 사진을 조금 보실게요. 그저 볼모지였을 뿐이었는데 점점 이렇게 도시의 형태를 갖추게 돼요. 나중에 이곳이 센트레일리아로 불리게 되면서 교회만 7개, 호텔이 5개, 극장도 2개나 세워졌고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행과 우체국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아주 빠르게 도시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하지만 광산 사업은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을 거치면서 점차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문 닫는 탄광이 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센트레일리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대는 인구가 무려 15,000명이나 해당하는 꽤 잘 나가는 소도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1962년 이곳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발생합니다. 5월 27일은 미국의 현충일을 하루 앞둔 주말이었어요. 당시 마을은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늘 이맘때쯤 꾸준히 해오던 쓰레기 매립장 청소를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대체로 그 쓰레기 매립장에 모인 이 쓰레기들을 처리할 때 불로 태워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되게 되죠. 센트레일리아에 잔뜩 쌓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에서 고용된 소각회사 직원들이 매립장에 불을 붙이게 되고 어느 정도 불이 꺼졌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들이 철수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이 불이 화재가 완전히 진압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립장 아래에 버려져 있던 탄광의 틈으로 불길이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지하에 매장된 석탄층으로 불이 붙게 됩니다. 즉, 마을이 이 석탄 탄광총 위에다가 지어졌는데 마을의 지하가 불길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죠. 이 센트레일리아에서 주로 생산되던 석탄은 무연탄이었는데요. 이건 불을 붙이기는 어렵지만 한 번 불이 붙으면 끄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을 지하가 불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화 작업이 당연히 시작됐죠. 소방관들이 총동원되었고요. 약 4만 리터의 어마어마한 물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석탄에서 타고 있는 이 불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이 땅속에서 타고 있는 불이 바깥쪽으로 이제 넘어올까봐 이 흙으로 덮어보기도 합니다. 또 산소가 땅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 불이 연소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탄광 속의 갱도를 모래로 막아보기도 합니다. 또 뜨거운 열기를 빼내면 좀 나아질까 싶어가지고 땅에 구멍을 뚫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 아무리 땅속이 불타고 있다라고 한들 지금 당장 이렇게 막 내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곳이 오랫동안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그곳을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지하에 매장이 되어 있는 무연탄이 다 타고 나면 저절로 불이 꺼질 거라는 희망이요.
하지만 지하의 온도는 점점 높아졌고 그 열기로 인해서 마을 곳곳에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건 실제의 사진인데요. 마을에 도로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크고 작은 싱크홀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12살 한 아이가 집 뒷마당에서 놀다가 갑자기 땅이 꺼지게 되면서 싱크홀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기도 했어요. 결국 오랫동안 불타고 있던 이 지하 탄광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설상가상으로 이 불이 이렇게 연소되면서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까지 뿜어져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물론이고 동물, 식물들까지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불길이 센트레일리아 마을에서 남쪽으로 몇 마일이나 떨어진 번스벨이라는 마을까지도 번지게 되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쉽사리 마을을 떠나지 못합니다. 대대로 살던 이런 땅에서 갑자기 이주하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겠죠. 결국 주민들은요, 불이 붙은 지 17년이 지나도록 그냥 화재의 심각성에 무덤덤해져 버린 채 1979년까지 이곳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주유소 한 주인이 그 땅에 파묻어 놓은 석유 연료 탱크의 남은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탱크 속으로 긴 막대기를 넣게 됐죠. 그런데 탱크가 무척 뜨겁게 느껴졌고 열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계를 매달아서 넣어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탱크 속의 가솔린이 무려 77도예요. 물이 아닌 가솔린이, 석유가 77도에 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연료 탱크가 지하에 들어있는데 이 밑에 어떠한 열로 탱크가 가열됐고 그 안에 있는 석유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예요. 최소 탱크 10m 아래의 온도가 537도가 넘는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건 뭐 그냥 타고 있는 마그마 위에 지금 마을이 계속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타는 마을에 살고 있음을 이제서야 체험하고 좀 더 느끼게 된 주민들이 다시 진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여긴 돈이 들어요. 정부가 계속 세금을 부어 넣어가지고 이 진화를 시도했죠. 하지만 이 막대한 경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정부도 포기하게 되면서 결국 1984년 센트레일리아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기 시작합니다. 현지의 사진입니다. 이곳저곳 버려진 집들이 보여지고요. 아직도 땅속 안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센트레일리아 탄광은 지금도 불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고 동식물이 제대로 살아남지도 못하게 되면서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 이젠 유령 도시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곳의 한겨울에 주변 마을의 기온이 영하 15도 정도까지 떨어지는 날에도 이곳은 30도의 여름 기온을 유지한다고 하고요. 한여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려 60도 이상까지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하에 묻어져 있는 무연탄이 모두 타게 되면 다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곳에 매장된 석탄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최소 250년이 지나야 자연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현재 이곳은 56년째 불타고 있고요. 마을 앞에는 표지판이 걸어져 있다고 해요. 이 표지판의 내용은요. 이곳을 걸어 다니거나 운전을 하는 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경고인데요. 게다가 유독가스의 위험성, 그리고 혹시나 당신들 여기 다니다가 땅이 갑자기 꺼져서 붕괴할 수도 있어요 라는 무서운 경고가 보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진을 찾아냈어요. 센트레일리아라는 도시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막 번성할 때의 복구된 사진, 그리고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 다 떠났고 건물도 부서졌고 그저 황폐한 모습만 남아있죠. 하지만 그건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불타는 도시, 유령 도시라고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들은 마치 이곳이 악마가 사는 지옥갓도 같다고 여겨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상을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그 영상의 일부를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 이 황량한 도시는 게임이 원작인 영화 사일런트 힐,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바로 이 곡, 이 사일런트 힐에서 나온 곡인데요.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황량한 유령 도시 센트레일리아의 모습을 잠깐 보시죠. 일반 분이 이제 촬영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어지러울 순 있습니다. 그곳의 모습만 여러분이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땅에서 연기가 나고 있죠. 사람들이 방문했던 흔적도 있고요. Yo, this is crazy. 아주 황량하죠. 그러니까 이게 황량한 이유는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꽤 잘 나가는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도로의 곳곳은 저렇게 파여져 있고요. 근데 저기 특징이 길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낙서를 했나 봐요. 그게 오히려 좀 더 음침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곳곳이 파여져 있죠. 그러면서 연기도 나고 있고요.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 센트레일리아. 여러분 영상 보셨죠? 그런데 이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치는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바로 포항입니다. 이 지도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포항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7년 3월 폐선이 된 철도 부지를 도시숲으로 조성하고 있을 때 지하 수도관을 굴착하던 도중 지하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가스가 새어나오게 되면서 불꽃이 붙어버렸죠. 포항시는 일단 이 천연가스로 인한 불꽃이 금방 꺼질 것으로 보고 공사를 중단한 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좀처럼 이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고심하던 찰나 시에서는요, 이것을 보존해서 차라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래로 이곳은 불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됩니다. 저도 사실 이번 사건 조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사진을 좀 크게 보시면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서 계속 불꽃이 타고 있고 그 주변을 시에서 이렇게 유리막으로 보호막을 쳐놨어요. 사람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없도록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죠. 간혹 이 불길을 보고 119에 화재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제 이 불길에 익숙해진 포항 시민들은요, 별일 아니라는 듯 가족 단위로 애경과 함께 이 주위를 산책하는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행여나 포항이 유령 도시가 될 뻔한 비극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재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 삶의 진짜 공포는 귀신, 외계인 이런 미스테리가 아닌 자연의 힘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